자,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경우의 수 마지막이 조합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흔히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대표 뽑기. 자,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순열은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죠.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경우의 수도 이제 우리가 썼었는데, 이거는 순서 구분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예요. 자,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구분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있고,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셋을 선택해서 한 줄로 세어봐라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셋을 선택해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5P3으로 셌죠. 이런 거는 A, B, C를 내가 선택했다고 치면은 A, C, B, B, C, A, B, A, C라고 먼저 할게요. 알파벳 순서로. 자, 그럼 B, C, A. 자,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들을 모조리 다 다른 경우라고 보고 경우의 수를 셌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5명 중에 셋을 한꺼번에 선택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중등 과정이 있었냐면 내가 A, B, C를 선택해서 하나는 대표, 하나는 부대표, 하나는 총무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구해봐라. 이렇게 직책을 다르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경우의 수가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합이라는 거 이런 거죠. 대표 뽑기.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을 대표로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A, B, C로 뽑든 A, C, B로 뽑든 B, A, C로 뽑든 이런 6가지 경우가 자, 다 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대표소에서 한꺼번에 고르는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는 뭐라 부르냐면 이제 이 6가지가 하나로 이제 중복이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나타내는 기호는 P 대신에 C를 써요. 이렇게 하면은 5명 중에 3명을 대표로 뽑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셋을 선택하는데 이 셋의 순서가 다 달라지는 경우가 구분 없이 하나로 중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OPC3이라는 거는 OP3으로 센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뽑힌 이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3명끼리 자리가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OP3을 3팩으로 이게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 어렵나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치 순서를 구분해서 다 다른 경우처럼 이렇게 계산했던 거를 조합에서는 이렇게 뽑은 수만큼에 해당하는 애들로 줄 세우는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로 중복이 된다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순서 없이 선택하게 되면 순서를 정해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만큼을 나눠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된 거죠. 대표 뽑기니까. 자, 여기까지만 어려운 거 없다면은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기호의 뜻을 조금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NCR 이렇게 부르는 이런 조합기호. 자, N명 중에서 자, 기호의 뜻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N 중에서 N개 중에서 이게 사람이 되면 N명이 되겠지 당연히. 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똑같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여기 순열은 뽑은 것끼리 줄 세우는, 즉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고요. 여기서는 선택하고 나서 이게 순서를 정하지 않아요.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선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읽히는 기호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저기서 써는 것처럼 NPR, 순서를 정해서 세우는 것처럼 세우되 뽑은 이 R에 해당되는 것만큼 줄 세우는 경우가 중복이 되니까 R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자, 기호의 성질 첫 번째가 하나 이제 뭐냐면요. 자, OP3이라는 거는 원래 뭐였냐면, 요거였죠. 내가 이제 팩토리얼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아니에요. 이게 아니잖아. 요거잖아요. 맞죠? 맞죠? 5 빼기 3에 해당하는 차이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5팩, 이제 2팩분의 5팩.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3팩분의 1을 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기호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자, 2팩분의 5팩에다가 3팩분의 1을 곱한 걸로요. 자, 한 줄만 더 쓸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가 이제 여기 팩토리얼 기호만으로 이제 여기는 수열을 조합을 이렇게 계산하는 식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식 변형하는 건 알아보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5팩, 5P3이 2팩분의 5팩이니까 2팩분의 5팩에다가 3팩분의 1을 곱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변형해 주시면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묶으면 이제 5P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으려고 곱하기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묶으면 자, 요놈에다가 한번 요걸 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팩분의 팩은 이건 순열이거든요. 순열? 팩분의 팩. 자, 5P3은 2팩분의 5팩으로 고쳤다는 얘기는 이제 팩분의 팩으로 이제 순열기를 고쳤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5팩, 3팩분의 5팩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 자, 여기 있는 3은 5하고 2의 차이죠? 여기 있는 3이 5P2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요거를 이렇게 고치는 거 인정?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요걸 한 거잖아.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5개 중에서 둘을 선택해서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데 그 뽑은 두 명끼리 줄 세는 것만큼 나눴어요. 그러니까 줄 세는 거 뽑힌 두 명끼리 순서를 정하는 경우가 중복이 되니까 나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 맞죠? 자, 여기에서 이로 건너오는 것도 괜찮을까요? 모양 잘 보세요. 여기 R팩분의 R 이렇게 해서 NCR은 NPR의 R팩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니, 저거 노란색 나중에 한꺼번에 쓰시면 돼요. 쓰는 거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 들을 때는 설명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논리에서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식으로 못 고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있는데 5명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자, 너네 밑에 가서 핫도그 사 하면서 3명을 신분을 보내요. 신분을 그럴 줄 알았어요. 신분을 3명을 보내요. 그러면 신분을 3명 보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뭐 현우, 은우, 준영이 선택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게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게 이런 건데, 자,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랑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신분을 갈 애를 3명 선택하는 거랑, 신분을 가지 않을 애 2명을 선택하는 거랑 다른 경우일까요? 다른 상황일까? 아니죠. 내가 야 은채랑 하영이는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 너네 승부는 가지 마 하고 선택하면은 자연스럽게 얘네 셋이 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 교실에 이제 수화만 좀 빼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5명만 있다고 치면은 5명만 있다고 치면 신분을 가지 않은 애 2명 선택하고요. 신분을 갈 애 3명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같은 경우라고. 그러니까 5C3이나 5C2나 서로 그래서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읽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NPR을 뜯었으면은 우리가 NPR은 팩분의 팩인데 이렇게 N-R팩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R팩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가 고쳐지는 거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 N팩인데 요놈이랑 요놈을 합치면은 다시 N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n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팩분의 팩,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 기호는 고쳐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조합 기호의 성질 하나가 나왔죠. 성질 하나, 성질, 기호의 성질은 NCR이나 우리가 여기서 NC N-R이나 서로 같은 거다. 자, OC3이나 OC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5 중에서 셋을 선택하는 거는 이 셋을 제외한 나머지 둘을 선택하는 거랑 경우의 수가 다른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합이 n이 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성질 첫 번째가 좀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열대처럼 비슷하게 이런 것도 생깁니다. 자, 내가 n개 중에서 n개를 다 골라요. 자, 전체 다 선택. 그럼 몇 가지 경우밖에 없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n개 중에서 딱 한 가지 고르는 경우 그냥 n이에요. 그렇죠? 다섯 개 중에서 하나 선택. 그러면 내가 여기 친부를 갈래 다섯 명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는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도 있고 C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전체 경우의 수만큼 선택 가능하니까 NC 그냥 N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순열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순열률도 NP0은 1이었죠?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경우의 수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NC0도 1이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기에서 월 팩토리얼하고 n 마이너스 팩토리얼이잖아요. 저쪽 위, 저쪽 옆에요. 네. 거기서요. 네. 근데 이게 더하기예요, 아니면 곱하기요? 네, 곱하기예요, 곱하기. 예, 둘이 곱해진 상태예요. 곱하면 아, 여기 있는 합이라고 쓴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팩토리얼 앞에 있는 숫자끼리 합치면 n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고친 거 보이죠? 실제 얘네들은 3일 곱과 2일의 곱을 곱하는 식이 맞는데, 이 팩토리얼 앞에 있는 이 숫자들만 보면은 얘네들의 합이 여기 위에 거랑 똑같다는 의미로 적은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보면. 예, 이제 성이 적어준 의미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질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증명 과정으로 배우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이것도 식으로 이제 좀 끌어내는 것보다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섯 명 중에 내가 셋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둘을 선택하는 거나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아까 내가 심보름으로 예시를 들었죠. 네, 그런 상황으로 조금 기호의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똑같이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선택하는데, 자, 여기서 신부르가 낼 세 명을 선택하는데, 내가 그 세 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이렇게, 어, 자, 쪼개서 하려고요.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서 내가 A를 반드시 포함해서 두 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특정 한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는 경우를 특정한 사람이 선택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세볼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포함해서 두 명을 더 선택하는 경우와 A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눠서 세면은 여기에 들어올 경우의 수들의 합이 다시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 어려운 거 있을까요?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는데, 자, A를 포함해서 두 명 선택하는 경우가 A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눠서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선택하는데 A를 포함해서 두 명을 선택하는 건 A는 이미 골라놨어요. 그 후보가 몇 명 남았죠? 그 네 명 중에서 추가로 두 명 더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꺼번에 두 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순서가 없어서 이렇게 조합 기호로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 A는 제외하고 이 네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는 세 명이야. 그러니까 네 명 중에서 셋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기호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 5C3은 4C2와 4C3의 합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호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그러면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고르는 거는 자, 특정한 다섯 명 중에 어느 하나를 포함해서 네, 두 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걔를 제외한 나머지 들에서 세 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와 4를 잘 보시고 자,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3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하나는 포함해서 나머지 추가 두 명을 선택하는 거랑 걔를 제외하고 세 명을 다 선택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은 요놈이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기호로 이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내가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특정한 n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R-1명을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특정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들 중에서 여기 R명을 다 선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진 기호가 A씨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을 좀 보셔야 돼요. 모양. 자, 이렇게 여기 n-1, n-1 앞에 오는 순서수가 이제 일치해야 되고요. 여기는 얘네끼리는 일치해야 돼요. 자, 일치하면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는 수요. 뒤에 오는 R-라고 R은 반드시 1 차이가 나야 됩니다. 1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스킬이 발동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을 모으면은 여기 일치하는 순서수가 하나 늘어나서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큰 수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큰 수가. 자, 여기 있는 이제 큰 수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오는 수가 이쪽에 이제 자리 잡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이항정리라는 거 좀 배워야 본격적으로 이런 계산들을 할 수가 있긴 한데, 한 이런, 예, 이항정리요. 이항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보면은 이항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고등수학에서 안 나와요. 고등수학 하에서는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오는데 이 성질을 아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3C0, 3C1, 4C2, 5C3,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 수를 계산해서 더해봐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기호의 의미들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 근데 이런 게 한 이제 숫자를 좀 조절하면 한 10개 정도 더해질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4개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더해보려고요. 얘네들만. 그럼 3, 3 똑같죠? 일치하죠? 앞에 있는 순서수가 일치하죠? 자, 요거 만족하고요. 그럼 뒤에 오는 선택하는 수는 1 차이가 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 후보 수를 하나 올려요. 자, 그리고 여기 중에서 큰 걸 선택해서 41. 그럼 이렇게 해서 요런 의미랑 더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떨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게? 얘네들이 더하면 순서수 여기 앞에 오는 후보 수는 똑같네요. 선택수는 1 차이 나고요. 그러면은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후보 수는 하나 올리고요. 둘 중에서 큰 걸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요. 뭐가 될까요? 6시? 그렇죠. 6시3이 되죠. 맞죠. 이렇게 이게 계산이 돼요. 그럼 6시3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6시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들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서 6시3이 얼마인지만 이제 요걸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렇게 4개를 차례로 더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2개씩 모아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겁나 많이 해요. 이런 짓거리를 겁나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3시 0으로 시작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6시 뭐라고 할까? 6시 4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7시 4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항정리라는 과목에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이항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한 100개쯤 써놓고 이런 합을 100개 써놓고 이제 간단히 하게 해요. 근데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거에다가 네, 실제로는 그 뭐지? 그 마지막 거, 그러니까 마지막 거에서 3을 빼면 돼요.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결국에는 여기 마지막 거에다가 여기 R과 N의 차이가 3이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뭐 우리 교재에선 나오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근데 이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제 써드린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뭐냐 이런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그냥 경우의 수를 세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요거까지는 안 적으셔도 돼요. 성질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성질. 요것만 딱 필기를 하시면 돼요. 이 모양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게 책에도 기호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호를 알아보는 좀 팁 같은 거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노트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다 적으셨죠? 그러면은 거기 그 234쪽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 문제풀이에요. 그 234쪽에 그 대표
2번에 가로 2번만 보시면 돼요. 이런 조합의 수를 구하는 거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등식을 바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2n 플러스 1 C2가 78인 n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조합 때처럼 똑같이 기호를 이런 모양의 식으로 옮겨놓고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n 플러스 1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 2n 플러스 1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자 2n 플러스 1팩에서 자 2n 플러스 1팩 여기는 이제 2팩 곱하기 자 그럼 여기서 이 가로 안에 들어온 수가 여기네들이 합쳐서 6이 돼야 되니까 2n 이렇게 되면 돼요. 자 2n 팩 2n 마이너스 1이어야겠구나.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놈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계산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팩 이렇게 돼 있고 여기 8팩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10에서 1까지의 곱이고 여기는 8에서 1까지의 곱이니까 우리가 중첩되는 부분이 공통인 부분이 8에서 1까지의 곱이 얘네 둘의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 얘네들의 차이만큼 10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의 수. 얘네들은 이제 개수 차이가 두 개 차이 나니까 여기 큰 데서부터 두 개를 이렇게 위에 거에서 남기시면 돼요. 큰 데서부터.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약분하시게 되면은 얘네들 2n 플러스 1과 2n 마이너스 1 반드시 여기는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팩은 그냥 2라고 쓰시고요. 어차피 계산 결과가2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은 요거 싹 날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큰 거 두 개. 2n 플러스 1과 거기서 하나 작은 2n까지 곱해져 있는 게 남게 되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 더해서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 78입니다 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말 어렵나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자, 팩토리얼로 바로 고쳐서 계산하면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만 이렇게 약분을 좀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예, 괜찮다고요? 예. 괜찮으면 여기서 또 뭐 하겠어요? 이거를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어차피 그렇게 푸나 n자리에 적당한 자연수를 찍어서 푸나 똑같은 거죠. 예, 찍어요. n이 6이라고 쳐봐요. 나는 촉이 와요. 6일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78의 약수 중에 하나가 6이에요. 이렇게 찍는 거죠. 자, 찍어서 한번 확인. 6이 12에 13 곱하기 6 하면 나 맞는 말이 나왔어. 와우. 이렇게.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한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정도 나오는 것들은 한 3에서부터 10까지의 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찍기를 좀 더 품격 있게 여기는 이제 찍기도 품격 있게 해보면은 곱해서 78이니까 78의 약수 중에서 n의 값 하나 정해서 넣어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 이렇게 두 덩어리의 곱이 78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가 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바로 해볼게요. 8CR은 8C 뭐라고 되어 있지? R-2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서 이렇게 둘이 똑같이 이제 후보수가 똑같이 8로 시작하는데 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가 서로 똑같아요. 여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똑같이 n으로 시작하는데 경우의 수 똑같은 거 뭐였죠? 여기 있는 뒤에 선택하는 수의 합이 n이 될 때 똑같은 거죠? 그럼 그걸 바로 이용하시면 바로 풀려요.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 합이 8이 되게 하면은 경우의 수가 똑같아지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합치면 실제로 2R-2죠? 그럼 R이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5 집어넣으면 8C5, 8O, 8C3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 기호의 뜻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수가 같은 조합 기호가 쓰여져 있고 걔네들이 같다라고 표시한 등식들은 얘네들의 합이 앞에 있는 후보수가 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가 바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조합 기호 다루는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도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 것도 바로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계산식 하는 것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3 곱하기 MP3 더하기 여기 동그라미 3번 문제예요. 여기 2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NC3 48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3 곱하기 MP3이면 N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연속한 거 3개 곱. 자, N, N-1, N-2. 자, 이게 지금 MP3 고쳐놓은 거고요. 자, 6 곱하기 NC3. 자, 똑같습니다. 6 곱하는데 NC3이면 자, N팩, 3팩,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인 N-3팩.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는 480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먼저 좌변을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랑 여기 약분하시면 N에서부터 3개 남겠죠. 위에 거에서. 둘의 차이가 3이니까. 그럼 이제 N, N-1, N-2가 남아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곱을 이제 3팩으로 나누는 건데 3팩은 6이랑 똑같죠. 이렇게 약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식 간단히 하면 자, 3 곱하기 N에서부터 N-1, N-2의 곱에다가 N 곱하기 N-1, N-1을 그대로 여기가 보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N 곱하기 N-1의 N-2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4 N, N-1, N-2 곱으로 나오고 480. 네? 자, 요거랑 요거 합치는 거 맞죠? 여기 지금 다 약분돼서 요거가 되잖아요. 이 뒤에 분수는. 그렇죠? 요거랑 요거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양변을 4로 나눠주세요. 그럼 120이에요. 전개하지 않아요. 적당히 이제 때려 맞춰볼게요. 그럼 여기서 12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끝에가 0이면요. 자, 이것도 스킬이 있어요. 자, 끝에 0이라는 얘기는 중간에 뭔가 연속한 세수의 곱이 자, 그쵸. 이제 3, 4, 5 같이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 중에 하나가 5로 끝나는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 4, 5 안 됐죠? 그렇죠. 4, 5, 6은 되나요? 그렇죠. 4, 5, 6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된 거니까 큰 거, 가운데 작은 거니까 6, 5, 4겠죠. 그러니까 이제 끝에가 이렇게 수의 곱이 이게 끝에가 0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제 곱해지는 수 중에 반드시 5가 있는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5 곱하기 짝수 해야지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5가 있겠지 하면서 3, 4, 5. 안 되네? 4, 5, 6. 안 되네? 5, 6, 7. 이런 거 해보는 거야. 이렇게 예상해보면 그 중에 하나 딱 걸리죠. 그럼 n이 6인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n이 그래서 6이에요. 이제 후보가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몇 개 하는데 순서 없이 한꺼번에 골라내는 상황을 다 조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이제 뭐가 있는지 보시는 거거든요. 236쪽부터. 그럼 이제 36쪽은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모임에 참가 20명이 빠지지 않고 악수하기. 그러면 악수할 사람 2명 고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총 20명이 있고 20명 중에서 악수한 사람은 2명씩 내가 선택을 한꺼번에 할 때마다 자, 은채 하영이 이렇게 부르면 악수해야 돼요. 그 악수 한 번. 하영이 중현이 이렇게 부르면 걔네들이 또 악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수하는 횟수는 이렇게 그냥 바로 2명을 선택하면 선택할 때마다 악수 한 번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2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되고요. 계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악수를 하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끼리만. 그럼 남자는 12명이니까 12명 중에서 2명 고르면 남자끼리 악수하는 경우의 수. 여자는 여자끼리 8명 중에서 2명씩 악수를 해야 되니까 남자끼리만 여자끼리만 악수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그냥 모으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벌어지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곱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남자끼리 악수하는 경우의 수가 여자끼리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다 모아서 세보라는 얘기니까 이게 둘이 더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자 셋과 여자 셋을 선발하는 방법을 얘기해라.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남자 하나, 둘, 셋, 넷 모으고 여자 하나, 둘, 셋을 모아서 한 그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남자 넷과 여자 셋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남자 넷을 선택하는 방법은 12명 중에서 4명을 우리가 순서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뽑는 거니까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여기 남자 넷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만들고요. 여자 셋을 선택하는 건 8명 중에서 3명을 골라내는 거니까 순서 없이. 그럼 얘네들을 각각 이제 모아서 우리가 이제 짝지어서 한 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남자 이렇게 4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여자 3명 선발하는 경우의 수만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뭐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어? 없겠죠? 자, 계산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계산식 한번 써드리면 12명 중에서 4명을 선택을 하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순열로 선택을 하는데 여기 뽑힌 4명끼리 중복되니까 뽑힌 4명끼리 이제 순서를 정한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니까 이걸로 나누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8명 중에서 3명을 차례대로 선발 그리고 순서를 정하지 않고 세는 거기 때문에 뽑힌 3명끼리 이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돼서 나눠주시고 얘네들을 적당히 약분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산할 때 반드시 여기서 뭐 이게 짜르르 곱하지 마시고 약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것만 좀 지키시면 그렇게 해도 수가 큰데 그것만 지키시면 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37쪽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하나씩 옵션이 추가가 되면은 아까 내가 여기서 이거 설명할 때처럼 특정한 어떤 누구를 미리 선택하고 나머지 추가 선발을 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몇 명을 제외하고 뽑는다거나 하는 일이 좀 벌어집니다. 거기 이제 5번에 1번 보시면 자, 전체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10명 중에서 특정한 사람 둘을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한 사람이 누군지는 안 알려줬지만 10명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10명 뭐 A, B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A, B, C, D, E, F, G, H, I, J 이게 J까지 있는데 내가 A, B를 특정 이렇게 무조건 N은 선발 그럼 나머지 8명 중에서 추가로 2명 선발 하는 거니까 82가 돼요.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특정 2명은 이미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8명의 후보가 있고 그 중에서 2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하영이다? 은채도? 굉장히 경우의 수 쪽쪽 문제 알려주니까 굉장히 텐션이 낮아졌네요. 그냥 졸려서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집에 가서 좀 주무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의 여자 선수를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여자 선수를 한 명을 딱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적어도 한 명은 포함을 해야 돼. 그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여사건으로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자를 무조건 선발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무조건 선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적어도 한 명 뽑아요. 그 모두 다 자, 반대인 경우, 다, 난자로만 뽑는 경우의 수죠. 자, 난자인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전체 몇 명을 뽑는 거냐면 4명 뽑아요. 자, 10명 중에서 4명을 뽑고 빼기.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지금 총 6명이거든요. 이 4명을 난자만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남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 여기 계산을 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뺄셈을 하게 되겠죠. 구체적인 계산 안 할 겁니다. 계산식은 책에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식으로 옮겨가는 일들만 좀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제 또 적어도라는 말이 또 나오죠. 적어도 남녀 한 명씩을 포함해서 총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자, 또 전체 10명 중에서 4명을 선택을 해요. 그럼 빼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를 뺄 거냐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남녀 한 명씩을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인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남자로만 선발. 뽑히는 4명은 남자로만 선발하는 거예요. 또는 그렇죠. 여자로만 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죠. 그러면 남녀 한 명씩은 꼭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로 몰빵하기 또는 여자로 몰빵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하면은 남녀 한 명씩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로만 선발하는 경우 여기다가 써놨죠? 육시사라고. 여기다 추가로 더하기 여자로만 선발하기. 여자는 4명이니까 4명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수의 합을 여기서 빼버리면은 적어도 남녀 한 명씩은 뽑힌 4명 중에 하나씩은 들어있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도 한 명은 이런 말들은 좀 여사건을 이용해서 해결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수녀가 이제 뭐 이런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아까 이제 좀 나왔던 문제랑 좀 반복이 되는 거긴 한데 238쪽에 그 2번을 좀 볼게요. 거기 6번에 2번. 6번에 1번은 이제 거기 36쪽에 나왔던 4번에 3번 문제랑 동일한 방식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딱히 하진 않을게요. 아, 그냥 해야겠네요. 좀 다르네요. 자, 여기 6번에 1번부터 그냥 할게요. 자, 남자 넷 중에서 둘을 뽑아요. 여자 다섯 중에서 셋을 선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여기 있는 둘과 셋을 모아서 줄을 세워요.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 둘을 선발해야 되죠. 여자 셋을 선발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뽑힌 다섯 명을 모아서 한 줄로 세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경우의 수가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짝지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자 둘을 선발한 다음에 여자 셋을 선발해서 한 조를 만든 다음에 그 조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걔네들끼리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또 더해야 되니까 얘네 셋이 이제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 선발, 여자 선발, 뽑힌 다섯 명, 한 줄 세우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세 가지를 짝지어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드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다 곱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뽑힌 7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7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7명이라고 치면 A, B를 반드시 뽑으니까 남는 후보가 5명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죠? 그 5명 중에 두 명을 추가 선발. 근데 실제로 뽑힌 건 4명. 그래서 4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 4명을 그냥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4명을 뽑은 다음에 A,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A, B를 제한 나머지 2명을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 끼워 넣겠죠? 그러면은 2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정해서 A, B 자리를 A, B가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니까 3P1호야. 그쵸? 뭐 실제로는 3팩이랑 마찬가지겠죠. 경우의 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A, B 제외한 2명 추가 선택. 자, 경우의 수 의미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뽑힌 4명 중에서 A, B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좀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 그 239쪽 볼게요. 239쪽은요, 뭐, 유제를 보셔야 돼요, 유제. 유제 7-1이나 7-2 같은 것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직사각형 계수나, 예, 이런 모든 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계수요. 자, 한번 이제 예시 이걸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조금 약간 그림이랑 다르게 여기 있는 여기 모는 칸 하나하나가 정사각형 비스무리하게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예, 문제 예시를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직사각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세면 이것도 다 직사각형이고요. 자, 이렇게도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직사각형 맞죠? 아, 전 도형별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경우의 수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셀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도 직사각형인 거 맞죠?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런 모양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되는 모양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직사각형이죠. 이런 걸 다 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노가다 하겠어요? 아니, 노가다 안 하니까, 노가다가 이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자, 그럼 내가 이런 직사각형을 선택했다고 쳐봐요. 자, 이런 직사각형을 세웠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반드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직사각형을 하나 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도 똑같냐면, 자, 여기 있는 파란 세로선, 그럼 여기 있는 가로선 두 개,
그럼 파란선 두 개와 가로선 하나 둘러싸인 직사각형은 요겁니다. 빨간색으로 덧칠한 거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틀린 말 아니죠? 자, 파란선 두 개와 가로선, 파란선 두 개, 즉, 세로선 두 개와 가로선 두 개를 이렇게 모으면 둘러싸인 직사각형이 하나는 반드시 생깁니다. 라는 논리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세로선 두 개 되는 거랑 가로선 두 개 되는 걸 선택해서 짝지으면 직사각형이 반드시 한 개씩은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란선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세로선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봐요. 가로선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 말 이상한 거 없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아, 직사각형 개수는 내가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가로선 두 개 선택. 자, 가로가 될 수 있는 선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세로선도 두 개를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로가 될 수 있는 선과 세로가 될 수 있는 직선을 두 개씩 선택을 하면은 걔네들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무조건 한 개씩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로선 두 개 선택하는 경우와 세로선 두 개 선택하는 경우를 짝지어서 이제 세주면은 그게 직사각형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 수는 이걸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개수는요. 자, 이렇게 이제 곱해서 구해요. 자, 가로선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와 세로선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세는데, 자, 몇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 거냐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자, 가로선의 후보가 몇 개 있을까요? 그럼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세로선이 될 수 있는 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두표 뽑기 같은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직사각형 개수가 세워지는 거예요. 노가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학교에서 써먹어요. 예,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직사각형만 있냐? 그렇진 않다. 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 세보세요. 라는 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자, 삼각형은 안 되죠. 아, 삼각형은 안 되죠. 네, 삼각형은 구조가 다르잖아요. 사각형이랑. 근데 평사변이나 이제 평행사변이나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자,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하니까 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두 개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두 개 될 수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짝지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셀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으로 이렇게 세요. 자, 그러면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이제 좀 우울한 소식이 있어요. 정사각형. 여기서 이거 세라고 그래요. 자, 이게 다 뭐는 한 칸 한 칸이 다 정사각형이라고 치고 이런 거 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노가다 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노가다가 근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정사각형은 그다음 좀. 정사각형 이거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세 줄 있으니까 4, 3, 10이 아니에요? 곱셈식으로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렇게 두 칸 두 칸으로 세로 두 칸, 가로 두 칸짜리 정사각형. 자, 이것도 되게 단순하다.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두 줄에 걸쳐서 이런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이게 가로 두 줄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정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 한 줄에 세 개 나오지 않나요? 가로 두 줄에 세 개 걸쳐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도 걸쳐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3이 6이죠. 이렇게 한 줄에 세 개씩 두 줄 세번 되는 거니까. 여기랑 묘하게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까지 한번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 두 개. 근데 딱 한 줄밖에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저도 부러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 하나만 구하면 돼요. 예, 그렇죠. 일반적인 건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자, 유제 7-2는 8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813. 이거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있었어, 이런 문제가. 자, 8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일반적으로는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씩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 그림에선 다 삼각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이렇게 점 3개 선택하면 어때요? 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이 다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조합 기호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있는 거 찍어. 쉽게 기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 찍어가세요.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적으라고 지금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빨리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셔도 되고요.